몸살입니다. 기사 보시죠. 일정 너무 많았나? 이 대통령 몸살로 소방공무원 오찬을 취소했습니다. 네, 원래 어제 오찬 점심 식사가 이재명 대통령 소방공무원들 좀 격려하는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오찬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알림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알립니다.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합니다. 라는 거죠. 대체 왜? 바로 이재명 대통령 몸살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저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난 한 주에 숨가쁘게 이어졌던 정상 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감기 몸살이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래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그제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감기 몸살이 더 상태가 안 좋아졌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어제는 일정을 좀 취소하는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몸살이 또 걸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게 최근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26일 날 출국에 동포 만찬까지 다 하고 27일 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만나고 그리고 이날 귀국을 해서요. 28일 좀 보고를 받고 그리고 29일에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상 이 에이펙 슈퍼위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쭉 에이펙 관련해서 각종 정상들과 지금 30일 같은 경우 캐나다, 호주,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본까지 정상회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31일 필리핀, 칠레, 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만나고요. 1일 날 인도네시아, 중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 1일 날 폐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1월 2일 일요일에도 또 계속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사실 공개적인 공식 일정은 딱히 없긴 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게 이 정부의 자산 매각 이거 상당히 뭔가 저가로 막 매각이 되고 있다. 이거 당장 전면 중단하라라는 긴급 지시가 월요일 날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게 4일 날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죠.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그날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가서는 또 국무회의가 있었다. 또 이 미 국방부 장관 접견까지도 일정이 쭉 예정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쭉 지금 보니까 박정환 교수님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복귀를 하는 걸까요? 네, 뭐 몸살 걸려서 하루 쉰다고 바로 낫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뭐 오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정도면은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외국 순방이라든지 또 국내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외국 순방 갈 때는 뭐 3박 6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기자들이 수행 같이 따라갔던 기자들이 학을 뗄 정도로 그런 강행군들을 계속 이어왔고 사실 그 사이에 쉼이 휴가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휴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병이 날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고비가 사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큰일 치른다 그러는데 큰일 치르고 나면은 아프거든요. 긴장이 풀리죠.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북미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좀 긴장이 조금 풀어지신 것 같은데 다시 쉬시고 몸 건강 회복하셔서 국정으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미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마무리하고 살짝 좀 긴장이 풀릴 법한 상황이었었다. 지금 저희도 쭉 그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이 일정이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다른 나라 정말 정상들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촘촘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설까지 끝내고서는 정말 아이고 이건 정말 안 되겠네라고 해서 하루 정도 어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진 거다라는 건데 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갔어야 했을 그 오찬에 대참한 강훈식 비서실장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스스로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강행군을 버티겠습니까?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대선 때부터 어쩌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여태 쉬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재충전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 나는 체력은 타고났어요. 부모님이 체력은 정말 잘 물려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요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강철 체력이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저 얘기를 어디에서 했었느냐. 대선 6월 3일 직전에 대선 운동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나갔었던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한밤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었죠. 사실 난 강철 체력이다, 최고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최수영 위원님 선거도 많이 좀 치러 보셨잖아요. 네. 선거에서 중요한 게 또 강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체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타고난 체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성남시장부터 이제 단계별로 밟아서 경기도지사부터 이제 대통령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고도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에너지와 그 힘들이 소진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이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그 타고난 체력은 입증을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 건 지난 여름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8월 4일서부터 제가 8일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쉬지 못했다고 하니 그럼 그 휴가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몸살 공지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네. 몸살 공지가 사실 좀 이례적인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 빡빡한 거 다 알아요. 무려 2주 사이에 15개의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니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무리한 행군이 맞아요. 그런데 잠깐 대통령이 휴식이 필요해서 오늘 국민이 대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몸살 비서실장이 한 번도 계엄이 쉬지 못했다. 이 얘기는 약간 정치적 레토릭의 수사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지금 무언가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국정 장악력을 내가 그립을 쥐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원래 외교 순방이 끝나고 나면은 지지도가 올라요. 그거는 태극기 국기 아래 효과라고 그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것과 함께 국내 정치로 지금 돌아왔는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어쩌면 사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몸살로 인한 휴식 네. 하루 이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실장까지 나서서 SNS 홍보하는 걸 보면은 뭔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내치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을 잃지 않고 가겠다. 저는 약간 그런 속내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치에서 내치로 들어오는 모드 전환의 그 단계에서 살짝 쉼표, 방점을 찍으면서 나 좀 봐라고 주목도를 좀 높이기 위한 고심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왜 거짓말해요. 내가 여름휴가 때 다 쉰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쉰다고 진짜 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왜? 지난달이었었죠. 10월 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좀 쉬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네, 공직자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출근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일 터지면 나오는 거지. 많은 얘기죠. 많은 얘기인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참모진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24시간 어쨌거나 일 있으면 무조건 튀어나온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또 이 몸살이 낫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박청환 교수님 대통령이 몸살이 나면 그 밑에 있는 참모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쓰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 주변에 네. 뭐 최재형 평론가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 보면 굉장히 긴장된 삶들 사세요. 그리고 빡빡한 일정들 그리고 그 굉장한 높은 그 뭐랄까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에 살다 보니까 보통 대통령실에서 1년, 2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버티지를 못해요. 몸이 체력적으로. 그래서 뭐 2년 근무하신 분들 보면은 이가 몇 개가 빠졌다, 뭐 무슨 병을 얻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오죽하겠느냐. 특히나 뭐 누구처럼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공식적인 휴가만 가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공식적으로 가고 비공식 휴가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마음껏 먹어. 근데 난 짜장.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쉬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대급 과한 업무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다른 정권과 비교하기 뭐하지만 요즘 뭐 재판받고 있는 전 정권 시대에 밤에 정말 그 술자리 가졌던 그런 정권과 비교하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박수로서 돌아올 거다.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이 평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하지만 건강은 좀 지키셔라. 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 밑에 참모진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들의 모든 건강까지도 다 좀 아울러서 좀 같이 염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